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혼란하던 세계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단, 겉으로만 말이죠. 전쟁의 종식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도래했고 이들은 서로 간 정치, 동맹, 군사활동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1950년대 초 미 해군은 독일의 기술이 집대성된 소련의 잠수함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한 기술 회의를 열었는데요. 하버드대 수중음향연구소의 책임자였던 프레드릭 헌트는 미 해군이 소파 채널을 사용하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잠수함의 소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소파 채널은 음속이 최소가 되는 바다 안의 수평층으로 해역 600에서 1200m 사이에 존재합니다.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 음파가 바닷속에서 끊임없이 굴절하며 소파 채널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소리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미 해군 연구국은 극비리의 소파 채널을 이용한 소련 잠수함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내죠. 이렇게 제작된 수중 청음기 소서스는 미 해안을 따라 케이블 형식으로 배열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득한 대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아주 탁월하게 감지해냈는데요. 소서스는 냉전 시대가 지속되던 동안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그렇게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나갈 무렵 국방부는 수중 청음기에 대한 네트워크를 고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소련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가 부분 퇴색되면서 이것을 해양생물 연구에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건데요. 1989년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해양학자 윌리엄 와킨스는 청음기를 통해 이상한 소리를 하나 포착하게 되죠. 그것은 52Hz의 음파였습니다. 와킨스는 처음에 이것을 고래 소리로 분류했는데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대왕고래의 소리와 비슷했으나 15에서 30Hz의 범위로 발성하는 대왕고래와 달리 해당 소리는 52Hz대에서 발성했습니다. 다른 고래들에 대입해 보아도 오히려 그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고래 소리라기에는 너무도 크고 높은 음이었죠. 조사를 거친 와킨스는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고래도 이와 같은 소리로 울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일반 고래들의 2.5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인 대왕고래보다도 1.7배 더 높고 큰 소리였는데요. 다른 해양 생명체의 가능성도 살펴보았지만 주파수 간격으로 보았을 때 고래의 한 종류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죠. 그 정체불명의 고래가 와킨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은 52Hz로 우는 고래의 소리를 다른 고래들이 전혀 들을 수도 혹여 듣는다고 하여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고래는 무리 지어 생활하는 동물로 지능과 사회성 또한 매우 뛰어난데요. 하지만 이 고래는 아무리 울어도 그것을 듣고 같이 이야기해줄 리가 바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와킨스는 연구팀을 꾸려 고래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울음소리는 1989년을 시작으로 1992년 재포착되었으며 92년을 지나서는 소서스를 통해 매년 감지되었는데요. 그들은 북태평양 중부와 동부로 추적 영역을 대략적으로 좁혀냈죠. 하지만 드넓은 대양에서 단 한 마리의 고래를 추적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와킨스의 조사는 무려 12년간 이어졌는데요. 연구팀은 그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04년 12월 해양학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죠. 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2Hz의 울음소리는 겹치지 않으며 단 하나만 꾸준히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소리를 내는 것은 단일 고래입니다. 2. 고래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울었으며 이동 궤적은 매년 달랐습니다. 이동 길이는 708km에서 11,062km까지 다양했습니다. 3. 분석 결과 이러한 울음소리를 내는 고래종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고래들의 특징과 일관되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논문은 주류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고 52Hz 고래의 존재는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는데요. 52Hz 고래의 울음소리를 다른 어떠한 고래도 듣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 미지의 생명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러한 이야기는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그룹인 로어케이스 노이즈는 고래의 외로움에 대한 노래 마이그라토리 패턴을 발표하였고 영국의 포크 음악 듀오 캐서넬 로버츠와 션 레이크먼은 투모로우 윌 팔로우 투데이라는 노래를 통해 고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또한 웨일리언 50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청춘의 소외감에 대해 노래하였죠. 52Hz 고래는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시, 소설,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중적인 관심이 급격히 올라간 52Hz 고래에 대해 각종 가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52Hz 고래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신종 고래라는 것이었죠. 가장 최근에 발견된 고래종은 일본의 고래학자 오무라 히데오가 2003년 발견한 오무라 고래인데요. 2020년에도 해양단체 시 셰퍼드 연구진이 멕시코의 외딴섬 인근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고래를 발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처럼 드넓은 바다에는 아직도 인간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생물종,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는 고래 또한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신종 고래설은 52Hz 고래 역시 아직 미발견된 종이며 개체수가 적은 희귀종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52Hz 고래가 신종일 가능성은 적다고 말합니다. 신종이라고 여기기에는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어떠한 고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단일 개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52Hz 고래가 주로 활동하는 북태평양 해역은 과거 포경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었기에 이제 와서 새로운 고래가 발견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에 등장한 또 다른 가설이 기형 고래였습니다. 일부 고래 전문가들은 52Hz 고래가 비정상적인 발성 기관을 가진 대왕 고래일 것이라 추측하였는데요. 즉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난 고래라는 것이죠. 발성 기관의 특이함으로 인해 높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이며 고래의 종 자체는 일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대왕 고래라는 가설이었습니다. 혹은 청각장애를 앓는 고래이기에 다른 고래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유독 높은 소리로 발성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는 그럴듯한 주장이었으나 고래를 직접적으로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확인 불가능한 가설이기도 했죠. 몇몇 이들은 52Hz 고래가 잡종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해양학자 존 힐더 브랜드는 해당 고래가 대왕 고래와 참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고래일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잡종 고래는 1990년대 처음 발견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간간히 포착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도 목격된 적이 있죠. 이러한 잡종 고래설은 해양학계에서도 많은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잡종 생물은 기존의 생물들이 가지지 못한 유별난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껏 목격된 어떠한 잡종 고래도 이처럼 높고 크게 우는 발성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죠. 그러자 뒤이어 등장한 것이 바로 살아남은 고대 고래 가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고대 생물종이 모종의 이유로 단 한 개체만 살아남았다는 것인데요.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먼 과거에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생물이 현대에 재발견된 경우는 꽤 많습니다. 바다 생물 중 그 대표적인 예시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실러캔스인데요. 무려 3억 7천만 년 전 출현하여 7,500만 년 전 절멸했다고 알려진 이 고대 물고기는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바다에서 잡혀 생물학계가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죠. 고래 중 덩치가 가장 거대한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이들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튼튼한 몸과 강인한 생명력을 갖추었기에 바다에서 적수가 따로 없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 드넓은 집이자 무대일 뿐인데요. 이들은 수명 또한 긴 편에 속하며 가장 길게 사는 포유류 역시 수염고래의 일종인 북극고래이죠. 소수 살아남아 개체수를 유지해오던 수염고래과의 고대 고래가 시간이 지나며 결국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아버린 것일까요? 52Hz 고래를 찾기 위한 노력은 그 뒤로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14년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조시 제만은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는데요. 그는 자신이 직접 52Hz 고래를 찾아내겠다 다짐하고는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했죠.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를 찾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의 펀딩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헐리우드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5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펀딩을 통해 총 40만 달러를 모으는 데 성공한 조 씨는 외로운 고래 탐사팀을 꾸려 고래를 추적함과 동시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죠.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던 그는 과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해야 했고 모은 돈은 장비와 보트를 사는데 다 써버렸는데요. 조 씨의 여정을 지켜본 한 해양학자는 그에게 이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조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조사가 시작되고서 매년 포착되던 52Hz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응답은 수년간 이어졌는데요. 이에 몇몇 이들은 고래가 이미 죽었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그러던 중 녹음된 파일을 살피던 인턴 직원이 50Hz 고래로 추정되는 소리를 찾아냈고 전문가들의 소리 분석 결과 고래가 아주 건강한 상태로 보인다는 게 밝혀집니다. 고래는 캘리포니아와 비교적 가까운 바다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하지만 연구팀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선박 항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물선이 내는 각종 소음들은 연구팀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수중 청음기를 먹통으로 만들었는데요. 결국 조 씨의 외로운 고래 탐사팀은 캘리포니아 해안의 선박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선박 소음은 연구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주 요소이기도 합니다. 고래들은 불협 화음을 뚫고 대화하기 위해 더욱 크고 길게 울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고래들에게 있어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죠. 한순간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진 52Hz 고래에 조 씨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당신이 고래라고 생각해보세요. 선박의 무수한 소음은 당신 주변의 모든 소리를 익사시킬 겁니다. 고래는 인간처럼 사회적인 존재이며 고로 우리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52Hz 고래가 울린 전화벨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52Hz 고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무엇 하나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개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도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주파수 간격과 일부 특징들로 고래라고만 추측할 뿐이죠.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52Hz 고래의 소리는 47Hz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래가 건강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변성기를 겪고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고래 또한 자라나게 될수록 발성하는 소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 52Hz 고래는 오늘도 홀로 북태평양 바다를 헤엄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 한 마리의 고래만이 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에서 오직 한 마리만. 기묘한 밤이었습니다.